안녕하세요. 별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메리제이 제제입니다.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바람의 시대 시리즈 2편 영상인데요. 유진님의 도서에 나오는 부록편에 바람의 시대 12별짜리 운세 흐름과 조언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그 부분을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해당 도서는 지난 1편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것과 같은 책이고요. 영상 설명란에 다시 한번 링크를 남겨둘게요. 책을 직접 구매하실 분들은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먼저 바람의 시대 양자리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바람의 시대 양자리의 성공 전략, 새로운 사람과 세계, 자유와 연결된다. 바람의 시대의 개막 이후 다음 시대감을 나타내는 성자 물병자리, 그리고 그 물병자리가 갖고 있는 혁명의 에너지는 양자리 입장에서 보면 미래, 장래, 협조를 나타내는 자리에 들어옵니다. 그 결과 양자리 사람들은 점점 초현대적인 영역이나 매우 미래지향적인 삶의 방식으로 전환해 가게 될 거예요. 또한 그러한 미래의 시나리오를 양자리들이 그려나가게 하기 위해서 인맥과 네트워크라는 운기가 지금까지 이상으로 가속화되고 그동안의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과 교류, 다른 세계, 이문화와의 연결이 활발해질 것입니다. 협조, 협주라는 키워드가 세상에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 물병자리 시대의 특징인데요. 항상 시대의 최선단을 달리는 양자리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의 전문 기술을 살린 봉사활동을 하거나 NPO에 참가하는 등 솔선수범해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선택해 나아가게 될 것 같아요. 또한 그 중에는 영리, 비영리 사업의 벽을 뛰어넘어 새로운 시대적인 업무 방식, 사회 공헌의 길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람의 시대 도입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2023년까지 3년간 이 물병자리의 기운이 가장 강력할 때이기 때문에 그 특징인 벽을 뛰어넘는 움직임이 최고조에 달하고요. 양자리 사람들을 업계 영역의 장벽을 뛰어넘어 자기 자신을 위해 그리고 동료들을 위해서 여러 일들의 다리를 놓는 작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형태를 뒤덮는 일, 그것이 이번 3년 동안 양자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개운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주저하게 됐을 때는 새로운 쪽, 두근거리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바람의 시대적인 삶의 방식의 실천자로서 최고 속도로 다음 시대에 최적화되고 시대의 거친 바다를 헤엄치고 활약의 무대로 부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양자리이기 때문에 시대의 형태나 정치, 문화, 출생국에 따라서는 지나치게 혁신적이다 또는 신인류라는 말을 듣고 잘난 놈 남에게 미움받는다 같은 상황에 놓이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올해부터 시작되는 바람의 시대에서 그런 장벽은 이미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땅의 시대가 끝나고 바람의 시대가 진행되면서 여러분들의 활약을 두드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압력, 그리고 장애의 존재감, 이런 위력들이 사라져 가기 때문이에요. 또한 물병자리의 시대는 이단자, 유니크한 것, 이런 것들이 숭배를 받는 시대이기도 해서 만약 특이한 아이디어, 재미있는 기획서가 있다면 점점 그것을 세상에 선보이고 발표와 발신을 하면 좋을 거예요. 양자리 사람들은 화성으로부터 최대급의 지원을 받는 형태로 바람의 시대로 전환되어 갈 것이기 때문에 최고의 시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위가 전혀 보이지 않게 될 정도로 집중력을 높이시고 최대의 돌파력으로 땅의 시대의 속박을 걷어내고 새로운 곳을 목표로 향해 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땅의 시대의 속박이란 안정, 안심, 보증 같은 마음의 안도를 주는 것과 동시에 어떠한 속박과 굴레를 주는 것을 말하고요. 그러한 이전 시대의 환상을 고집하지 마시고 앞으로의 시대다운 삶의 방식, 라이프 스타일을 구축해 갈 것을 의식해서 간다면 스스로 바람의 시대의 성공 루트를 이끌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람의 시대의 양자리의 연애론, 부교감 신경을 온으로 만들어주는 사람과 인연이 있다. 양자리 사람들은 다음 물병자리 시대에 사랑의 스타일 또는 사랑에 대한 가치관이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이른바 버닝과 불타오르는 느낌보다는 무언가 목적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동지, 프로젝트 멤버 중에 자연스럽게 거리가 가까워지고 맺어지는
어딘가 친구에 가까운 형태의 사랑과 결혼이 많아질지도 모릅니다. 그 때문에 불타오르는 사랑은 이전의 시대와 비교했을 때 줄어들 가능성도 있지만 그만큼 안심과 안정을 가져다주는 부드러운 관계의 교제를 해나갈 수 있을 거예요. 또한 그러한 연애 관계를 영원히 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제할 상대의 기준과 타입 같은 것도 바뀌게 되겠죠? 지금까지 화려한 사람, 파워풀한 사람, 사회적인 능력치가 높은 사람을 선택하기 쉬웠을지도 모르지만 앞으로는 그러한 대외적인 스킬이 아니라 무인도에 떨어져도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 또는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 자신의 표정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자연스럽게 이끌릴 거고요. 인연도 이어지기 쉬울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것은 부교감 신경을 온으로 만들어주는 파트너예요. 외부 활동과 사회에서 거친 파도에 지치고 피곤한 몸, 마인드 이런 것들에 상쾌한 바람을 불어넣어주는 사람, 그것이 바람의 시대를 살아가는 양자리 사람들과 상성이 좋은 사람들이고요. 또한 인연이 있는 사람의 프로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그런 사람과 어떤 형태로 인연을 맺게 될까요? 바람의 시대의 인연, 그것을 붙잡기 위한 힌트는 사실 다른 세계라는 것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양자리 사람들은 집중력, 스피드, 기세, 리더십이 뛰어난데요. 넓은 시야의 부족, 그리고 바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이 단점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그 서툰 면에 적극적으로 한번 마주해보세요. 적립식의 금융상품을 사보는 것, 짬을 들여서 식물을 키워보는 것, 이래서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 안건을 맡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러한 업종, 분야의 프로 또는 잘 알고 있는 사람들과 연결되고요. 그 안에서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또한 키워드가 다른 세계라는 점에서 본다면 업종이 다른 사람과의 콜라보레이션, 평소 그다지 발이 향하지 않는 곳에도 일부러 가보거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평소에 산책을 좋아하거나 별을 보기 위해 산과 바다를 가보는 등 자연 곁에 있는 편이었다면 이번에는 랜드마크적인 고층 빌딩의 전망대에 가보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현실주의자였다면 일부러 로맨틱한 요소를 도입해보는 것, 공상을 너무 좋아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다면 현실적인 삶의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해보는 것. 그렇게 한다면 상상보다 더 빨리 멋진 사람들이 주변에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이번 시기, 특히 바람의 시대의 서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2020년 말부터 2022년 말 사이에는 당연히 여러분들의 집, 자신의 본거지죠. 그런 집에만 있는 것보다는 원정을 나가는 편이 좋아요. 멀리 나갈수록 좋습니다. 이것은 연애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인데요. 특히 연애의 성취에는 특효약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바람의 시대 황소자리 이야기입니다. 바람의 시대 황소자리의 성공 전략, 카리스마성을 발휘하고 미래에는 진짜만을 남겨둔다. 황소자리는 2019년부터 자기개혁을 시작했을 텐데요. 그 자기개혁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의 외모뿐만 아니라 거주지와 발신 방법도 크게 바뀌고 그런 암시가 강한 것이 작년부터 계속된 별의 흐름이에요. 앞으로 바람의 시대에는 카리스마성을 발휘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인생 과제로 추가될 것입니다. 황소자리 입장에서 봤을 때 사회, 리더십, 카리스마를 나타내는 영역에 바람의 시대 리더의 별 물병자리의 에너지가 유입되어 오는 것이 그 주된 이유라고 생각하는데요. 황소자리 사람들은 앞으로 약 3년 동안 시대의 심볼 같은 삶의 방식을 몸소 구현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황소자리의 수호성은 미의 별 금성이에요. 황소자리의 방에 혁명가인 천왕성이 있다는 것, 그리고 미의식의 금성, 이 두 가지의 별이 만들어내는 시너지가 세상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은 신시대의 미의식의 기준을 만들어내는 일 또는 신시대의 가치가 있는 것, 사회의 중심이 되는 것을 부상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여러 가치관이 무너지고 있고요. 새로운 가치관하고 삶의 방식이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시대이죠. 하지만 어느 것이 앞으로 주류가 되어갈 것이고 어느 것이 가치를 갖는 것인지 명확한 선긋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런 흐름 속에서 용감하게 가장 먼저 손을 들어 앞으로의 새로운 스탠다드를 제시해가고 그런 역할을 실제로 담당하는 것이 바로 황소자리 사람들입니다. 평소에는 자신의 영역, 자신의 내부에서만 점잖게 시간을 보내는 황소자리 사람들인데
그런 조용한 이미지를 벗고 회사를 만들거나 조직을 만들고 새로운 서비스를 내세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미디어에도 출연하고 한 번에 시대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다른 성자들이 보더라도 카리스마적인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황소자리가 하는 일, 이루는 일, 일거수일투족 세상에서 입을 모아 찬양하는 등 시대의 선도자가 되어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어느 시대였든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중에는 전위적인 것을 추진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이번 황소자리의 혁명은 약간 평소와의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저 좋은 것, 진짜 진정한 것, 시대를 뛰어넘어도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것을 전달하는 것, 소개하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지금까지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나 가치가 없는데 그 가치 이상의 값어치를 매기고 있던 것에 부류가 많았던 시대였을 텐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황소자리 사람들이 해나가는 일은 매우 심플하죠. 그저 진짜 진정한 가치를 가진 것을 미래에 남겨두는 것, 그것뿐입니다. 진정한 것을 간파해내는 눈을 가진 황소자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필터 같은 역할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일지도 모릅니다. 바람의 시대 황소자리의 연애론, 먼 세계의 사람들과 인연이 생겨난다. 황소자리는 2025년까지는 상당히 거센 운세입니다. 그것은 황소자리에 들어온 천안성으로 인해서 이런저런 일들이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안정지향의 가족 중에 전대미문의 거주자가 찾아와서 드라마틱한 전개가 일어나거나 그에 필적할 만한 인생의 대전환기, 가치관을 역전시키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황소자리를 둘러싼 별의 흐름입니다. 특히 시련의 별 토성이 물고기 자리를 떠나는 2026년까지는 황소자리의 주위에선 인간관계나 연애관계의 드라마가 끊이지 않고 여러 규칙, 방침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 어지러움을 동반하는 느낌이 들어요. 유전자적으로는 보다 멀리 있는 것과의 교배와 결합을 하는 편이 좀 더 우수한 자손이 태어난다 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 이론을 연애에서도 적용을 해보면 출생지가 멀리 있는 사람, 습관과 사상이 매우 다른 사람 쪽이 인간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실제로 별들이 인도하는 것은 점성술을 보면 볼수록 그러한 먼 세계의 사람들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외국인 또는 외국에 사는 사람들은 물론 가치관과 업무 가치관이 크게 다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만나게 되었다면 그것은 어쩌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크게 바꿀 수 있는 운명의 만남 같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실은 황소자리는 큰 자극을 싫어하죠. 평상시와 똑같고 변함없는 그것이 안심의 원천이 되고 가장 마음이 안정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특히 3년 동안 2020년 연말부터 2023년까지인데요. 마치 지금까지 자신이 생각하지도 못한 대담한 일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이라는 이유로 이주를 결정하거나 남친, 여친, 배우자 같은 이름, 위치에 집착하지 않는 교제를 하게 되거나 여러 의미로 속박이 풀려 한 번에 자유로운 삶의 방식으로 대담하게 전환하는 일들도 늘어날 것 같아요. 이것은 물론 특정 파트너가 있는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라서 이 흐름을 토대로 보면 고정관념에서 서서히 해방이 되고 서로의 가족끼리의 유대와 연결이 주는 여러 관계와 풍습에서 해방되는 일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황소자리 입장에서 보면 자유라는 키워드가 너무 먼 세상의 이야기처럼 들릴 거예요. 하지만 실은 자유로워질 수 있는 만큼의 물질적인 것은 이미 손안에 들어와 있을 겁니다. 황소자리는 I have를 슬로건으로 갖는 성자예요. 소유, 재산을 축적하는 일은 황소자리의 18번이라고 말할 수 있는 테마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장면은 도대체 어느 곳인가요? 이 바람의 시대에는 힘껏 황소자리의 재산 창고를 열어서 세상을 여행하는 데 사용하고 좀 더 물건에 속박되지 않는 삶의 방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그 모험을 기뻐해주는 사람, 그리고 그 모험을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요. 그것이 어쩌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반려자가 되거나 파트너가 될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다음은 바람의 시대 쌍둥이 자리 이야기입니다. 바람의 시대 쌍둥이 자리의 성공 전략, 바람의 시대를 걷는 방법을 전하는 당신의 1000명. 2020년 12월에 신시대의 문이 열리기 조금 전, 시기로 말하면 2020년 3월, 4월경부터일까요? 쌍둥이 자리 사람들에겐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과 연결되는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어떠셨나요?
지금까지의 나라면 흥미조차 없었던 일, 지금까지라면 스킵하고 넘겨버렸던 일, 새로운 분야와 다른 영역에 손을 대지 않았는데 말씀드린 시기에 그러한 일과 연결되기 시작했을 것 같은데요. 불규칙적이지만 재미있을 것 같은 일과의 만남, 이벤트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것 같아요. 이 의외인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일, 이런 수수께끼는 별의 운행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20년 에너지의 기반을 담당하고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대 모드로 전환을 촉구하는 것은 물병자리의 파워인데요. 이 물병자리의 힘이 쌍둥이자리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곳, 다른 세계를 나타내는 영역에 들어온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그 영향으로 인해 쌍둥이자리 사람들은 앞으로 약 3년 동안 먼저 스스로 새로운 분야에 올라타고 그 이후에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 그들의 세상과 새로운 이쪽의 세상을 연결하는 다리를 놓는 행동을 일으킬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쌍둥이자리는 땅의 시대와 바람의 시대의 연결을 돕는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겠네요. 실제로 안테나 감도가 높은 것이 쌍둥이자리 사람들이죠. 그것이 그들의 특징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음을 느끼고 상당히 빠른 단계에서 삶의 방식과 기본 자세를 방향 전환해서 새로운 시대의 삶의 방식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는 사람도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쌍둥이자리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요? 아직 그 파도에 올라타지 않은 쌍둥이자리 사람들도 물론 걱정할 필요가 없으세요. 여러분들은 분명 다른 성자 사람들과 함께 배에서 새로운 대지로 가는, 새로운 대륙을 향하는 배의 크루의 역할을 맡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어찌됐든 쌍둥이자리 사람들은 바람의 시대에 있어서 바람의 가이드 역할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반드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하면 좋을지, 어디로 가면 좋을지 망설이게 되는데요. 지금까지의 주력이 아니었던 테마가 가치를 갖게 되거나 하는 등 정말 미래를 읽는 것이 매우 어려운 순간입니다. 해외여행이라면 가이드북을 보면 한 번 본 것만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은 시대의 전환기라는 거센 바다 위에서 사람들에게 바다의 방향과 지도를 나타내거나 제대로 된 항로와 항해수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쌍둥이자리의 천명이고요. 가장 흥분감을 느낄 수 있는 운명, 재능의 활용 방식이 되지 않을까요? 하늘은 극복할 수 없는 과제는 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바람의 시대 쌍둥이자리의 연애론, 연애가 쌍둥이자리를 새로운 것으로 인도한다. 쌍둥이자리는 문자 그대로 그 안에 두 가지의 개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 성자입니다. 그것은 한 사람 안에 두 가지의 시점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복잡한 사고 회로를 갖고 다면적인 분석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 때문에 사업 같은 다각적인 시점이 필요한 분야에서 결과를 내는 일에 뛰어나고 연애 같은 감정적인 요소가 강한 장면에서는 사냥하는 부분에선 잘하더라도 보수와 점검 부분은 서툴기도 합니다. 그것은 쌍둥이자리가 연애가 서툴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숫자와 결과라는 형태로 정답이 나오기 쉬운 일에 비해서 정답도 달성도도 알기 어려운 연애가 되면 힘껏 빠져들지 못하는 면에 기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지와 같은 사람과 결혼을 해서 가족을 운영해가는 일에 관해서는 능숙히 잘 해내도 이성을 잃어버린 감정적인 것은 멀리하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쿨한 쌍둥이자리에게도 큰 사랑의 기회가 찾아오는 것이 이번 바람의 시대입니다. 게다가 매우 재미있는 것은 바람의 시대는 식물이 그 씨앗을 바람과 곤충들에게 실어 멀리 날아가게 할 수 있는 시대라고 말하는 것처럼 쌍둥이자리 사람들도 멀리 또는 멀리 있는 존재, 다른 분야의 사람들과 접하는 것을 통해서 인연의 실이 급속도로 관계의 연결을 만들어낼 것 같아요. 지금은 인터넷으로 결혼 상대를 찾거나 지금까지는 있을 수 없었던 관계 연결이 가능해진 시대입니다. 지금까지는 자신과 가까운 사람과의 연결에서 인연과 만남이 생겨나는 일들이 대부분이었죠. 물론 갑자기 길이나 가게에서 누군가 말을 걸어오는 일도 있겠지만 그것도 결국 자신의 생활권에서 가져오는 인연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한 자신이 친숙하다고 느끼는 환경에서 생겨나는 것에서 해방되어 가는 게 바로 2020년 이후 쌍둥이자리 사람들의 연애운입니다. 예를 들면 행선지에서 멋진 만남이 있거나 재미있는 인연이 많아지는 일이 빈번히 발생할 거예요. 여행지에서, 연수지에서, 때로 유학 중의 만남 같은 씨앗은 새로운 땅에서 원할 수 있는 것들이죠.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쌍둥이자리 사람들은 새로운 장소와의 인연이 생기거나
새로운 세상에 들어갈 용기와 기회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연애라는 패키지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지만 실은 이동시키는 일이 진정한 뜻이고요. 하늘의 별들은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씨앗처럼 쌍둥이 자리 사람들을 세계로 나아가게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연애와 사랑은 사람들에게 큰 결단을 하게 하는 이유가 되는 법이죠. 사랑 때문에 일을 바꾸고 타오르는 사랑의 마음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에 가까운 곳에 있고 싶은 것. 그것은 사람으로서 자연스러운 생각이고요. 또한 동물의 본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마음이 사랑으로 바뀌고 뜨거운 마음은 안정되고 부드러운 것으로 바뀌어 갈 것입니다. 두 사람의 관계와 마음이 그렇게 해서 안정감을 보이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들 자신도 새로운 땅에서 지금과는 다른, 하지만 지금보다도 더 좋은 환경에서 온화한 나날을 보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은 바람의 시대 개자리 이야기입니다. 바람의 시대 개자리의 성공 전략, 인아웃의 역방향 현상. 개자리뿐만 아니라 물의 별자리 전반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인데요. 물의 요소를 가진 성자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치유의 파워를 지녔습니다. 그 때문에 힐링, 디톡스, 치유 케어 관리의 프로 저명인들 중에는 물의 성자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또한 신기하게도 물의 요소가 강한 사람들은 멋대로 손님이 먼저 다가오는 등 케어가 필요한 사람을 흡착하는 아우라,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을 몸에 지니고 있어서 이른바 손님을 모으는 일에 곤란하지 않은 것도 특징입니다. 그 중에서도 개자리 사람들은 활동궁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앞으로 필요해지는 일을 개발하고 기획하고 전개하고 또한 그것들을 확산하고 소개하는 일에도 천성적인 파워를 발휘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치유업계의 재능인으로 평가받는 개자리인데요. 바람의 시대 개막 이후의 세계에선 물병자리의 에너지가 개자리 입장에서 봤을 때 치유, 디톡스, 힐링을 나타내는 영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개자리의 특성이 급속도로 개화되고 발달되고 점점 치유의 천사 같은 존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치유라고 말해도 시술적인 것만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식사치료, 소리를 이용한 케어, 최첨단 치료법도 바람의 시대에 나온 것이에요. 이러한 것을 확대해 나갈지도 모릅니다. 개자리 사람들은 이번 바람의 시대 첫 3년 안에 크게 거주지를 바꿀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2020년 연말에 찾아온 염소자리 TGC, 트리플 그레이트 컨정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에너지가 개자리에게 있어서 정면으로 비추고 있었기 때문에 개자리 사람들이 가진 본심 또는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 밝혀졌을 거예요. 실제로 그런 라이프 이벤트가 강제적으로 이어지거나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새로운 라이프 스테이지로 이행하게 되는 것이 개자리 사람들의 흐름이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의 속박, 관계성으로부터 해방되고 좋은 의미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되는 흐름인데요. 반대의 의미로는 안정이 사라져서 지금까지 사용할 수 있었던 능력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이벤트가 생겨나고 개자리 사람들은 바로 큰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느낄지도 모르겠지만요. 그 빈 공간, 빈 구멍을 바로 채울 수 있을 거예요. 잃어버렸다고 느껴도 그 이상의 것들이 바로 회수되고 보충되어 갈 것입니다.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무언가 큰 것을 회수하고 계승하는 사인도 나오기 때문에 상속을 받거나 무언가를 양도받을 예정이 있는 분들은 그것은 분명 이번 3년 이내, 게다가 상당히 빠른 타이밍에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여러분들의 사회적 포지션도 크게 변화하고 책임과 무거운 부담 같은 것들이 늘어날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것을 상회하는 힘과 즐거움, 그리고 보람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자리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물병자리가 자리하는 방은 결혼 생활의 방이기도 한데요. 거기에 물병자리의 리버스 역방향의 엔진이 찾아오는 것은 개자리인 주부가 갑자기 가족 중 가장 큰 수입을 버는 가장의 역할을 맡게 되거나 개자리인 남편이 갑자기 전업주부가 되거나 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개자리적이라고 말하는 사고방식, 남자는 밖에서 일해서 돈을 벌어오고 가정을 지탱하고 여자는 집에서 가족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는 그 상식에 역방향의 엔진이 들어오는 것으로 흐름이 역전될 암시가 있는데요. 고전적인 개념에 속박되어 있으면 상당히 강한 형태로 그 형식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현상이 압박처럼 밀려 들어올 암시가 있어요. 그래서 오래된 사고관은 손에서 내려놓아야 하는 사인이 왔다면 빨리 머릿속에서 구시대의 가치관을 지원해주고 다음 시대 삶의 방식으로 전환을 해주세요. 가족이라는 개자리의 상당 부분의 영역에 있어서 인과 아웃, 그 인과 아웃이 바뀌고 역전 현상에 대한 대응이
이번 3년 사이에 개자리 여러분들이 집중하게 되는 테마가 될 것입니다. 바람의 시대 개자리의 연애론, 앞으로 3년 인생 최고의 인기운이 이어진다. 개자리는 12별자리 중 유일하게 마음을 주된 인격으로 갖는 마음이 첫째인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개자리만큼 사랑할 대상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저는 모르는데요. 개자리를 비롯해 정갈자리도 물고기자리도 물의 별자리는 기본적으로 사랑 또는 정을 베이스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서 그들에게 있어서 연애와 사랑은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윤활유이고요. 영양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자리는 그 사랑을 향하게 하는 대상이 폭이 넓어서 자신의 아이, 파트너는 물론 친척, 조카, 제자, 부하 등등 여러 장면에 아낌없이 애정을 쏟고 있어요. 또한 그 대상은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요. 애완동물과 집의 화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남아돌 정도로 흘러넘치는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개자리입니다. 보살피는 기쁨, 동료를 위해 노력하는 즐거움을 알고 있고 그것을 스스로 성장과 매일의 양식으로 바꿀 수 있고 진심으로 영향을 흡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개자리의 바람의 시대 연애 결혼인데요. 실은 개자리답지 않다라는 것이 그 테마로 떠오를 것입니다. 그 테마라는 것은 한 단계 건너뛰는 것, 약간 호쾌한 말투로 말하자면 마구 몰고 달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최근 가치관이 상당히 유연해졌다고 해도 연애, 결혼, 가족 계획에 있어서 통상적인 과정이란 여전히 교제, 결혼, 출산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바람의 시대에는 새 시대의 강한 영향으로 인해서 과정 중 어느 한 부분을 날려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신을 먼저 하고 나서 혼인신고를 하는 것, 이것은 최근에 종종 볼 수 있게 된 사례인데요. 다른 패턴으로는 만나자마자 바로 결혼을 하고 그 뒤에 깊은 사랑을 하며 서로를 알아가거나 약간 역전현상이 일어나는 일도 이번 바람의 시대에는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바람의 시대 첫 3년 동안에는 스피드 결혼이 개자리 사이에서 유행할지도 모르겠어요. 또한 물병자리가 자리하는 곳은 부부간의 일, 결혼 후의 일, 계승을 의미하는 영역이라서 배우자의 일을 돕거나 결혼으로 인해 가업을 계승하거나 무언가를 상속받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대화를 거듭해 서로의 사고와 사상을 보다 이해하고 관계가 더욱 깊어지거나 그 중에는 관계를 수정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연애에 관해서 개자리인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이 2가지 있습니다. 기쁜 소식 중 하나는 만남과 인연에 관해 등잔빛이 어둡다 라는 테마가 여러분들에게 도착하는 것인데요. 즉 의외로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가까이에 있고 실은 옛날부터 알고 지냈지만 범위에 들어오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후보로 부상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쁜 소식은 개자리는 앞으로 3년 사이에 인생 최고 레벨의 인기운을 보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기본적으로 개자리는 보수적인데요. 동료의 소개와 인연에 맡기기 때문에 사람의 인연에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 움직임이 아무래도 예전에 없을 정도로 고조되고 스케줄표가 가득 찰 정도로 소개권과 식사 모임이 많이 준비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원래 몸이 그다지 튼튼한 성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정을 가득 메우는 것은 적당히 해야겠죠. 오히려 수학기간인 3년이면 시간적으로 길기 때문에 천천히 조급해하지 마시고 좋은 인연의 운명을 노려보세요. 다음은 바람의 시대 사자자리 이야기입니다. 바람의 시대 사자자리의 성공 전략, 최고의 방호 사격을 받을 수 있을 때. 사자자리는 왕의 성자입니다. 자신의 왕국은 이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인생을 통해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러한 건국의 뜻을 강하게 가진 사자자리인데요. 이번 바람의 시대 주요 에너지가 되는 물병자리는 실은 사자자리 입장에서 보면 정반대의 위치에 자리합니다. 즉 정반대의 힘과 방향을 가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점성술의 차트를 이미지해 보시면 알 수 있을 텐데요. 사자자리와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이 바로 물병자리입니다. 그 배치를 점성술에서는 오포지션이라고 말을 하고요. 서로에게 격한 자극을 주는 상성, 관계성으로 흉길 혼합은 있지만 결혼에는 잘 맞는 상성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정반대의 자리에 위치하는 성좌, 물병자리는 사자자리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요소를 많이 갖고 있어요. 때문에 그 에너지를 반영하고 익숙해지는 것, 과감하게 도전하는 것을 통해서 사자자리에게 과거에 없을 정도의 큰 성장을 가져올 것입니다.
사자자리는 자신의 세계에서 나오는 걸 잘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세계관은 이것이다 라고 정하면 그 이외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라서 기본적으로 노터치의 자세를 관철하죠. 하지만 앞으로의 세계는 경계선이 점점 흐려지는 시대라서 경계선 같은 것은 맞지 않는 것이 되어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세계에서도 많은 신규 참가자가 들어올 것이고요. 또한 그 반대로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거나 누군가와 함께 다른 세상을 체험하고 여행하는 일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특히 2023년까지의 그 3년 동안의 흐름, 다른 업종의 교류, 다른 분야와의 협력이 계속 진행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힘을 쏟아온 일, 그 지혜와 지식을 아낌없이 선보이는 대신에 맞은편에서도 큰 리턴이 찾아오는 등 제왕인 사자자리다운 말을 건네면 왕국의 동지끼리 교류가 확대되고 매우 강력한 연합 왕국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 사람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세계를 볼 기회도 많아지고요. 지금까지 있던 세계가 갑자기 퇴색되어 보이는 등 조금 질린 느낌이 들기도 할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의 환경에 다했다라는 느낌 또는 향후의 전개에 두근거림이 느껴지지 않아 이런 상황이 온다면 힘껏 취미에 몸을 던져보거나 즐거움을 첫 번째로 삼고 일상을 보내는 것은 어떨까요? 사자자리는 원래 예능, 취미, 창조를 담당하는 성자이기도 합니다. 사자자리의 에너지는 그러한 화려하고 우아한 빛이 있는 것. 그래서 그들이 목표로 하는 곳은 다른 업종이지만 동시에 창조성과 즐거움의 색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리고 협력, 배움이 깊어질수록 사자자리의 인생의 팔레트에는 또 다른 한 가지, 두 가지의 풍족하게 살기 위한 즐거움과 테마가 늘어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자자리에겐 지금 발탁의 운, 상승의 운이라는 것이 집중적으로 우주로부터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끌어올려주는 사람, 여러분들에게 말을 걸어주는 사람, 여러분들을 응원해주는 사람, 분명 지금 여러분들 주위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떠신가요? 다행스럽게도 바람의 시대 초입기인 2020년 12월 이후부터 앞으로 3년 동안 그 운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인생 최고라고 말할 수 있는 서포트 운의 운을 음미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 혼자의 힘으로는 도달할 수 없던 장에 도달할 수 있거나 말도 안 될 정도의 방어 사격을 받게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 그때 여러분들은 문득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사실 나는 왕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는 것을요. 어떻게든 나의 인생에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예술 또는 무언가 작품, 팀워크의 산물을 남기는 등 그 결정화의 수법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이번 3년 사이에 운명의 빛을 어딘가에 제대로 새겨두는 것을 사자자리 여러분들은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2020년 연말부터 건국 또는 자신의 나라를 강하게 만드는 시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세계는 아직 혼돈에 빠져 있고 필시 불안정한 정세가 계속될 텐데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왕이었습니다. 세상 여기저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여러분들 자신의 왕국을 담담하게 운영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람의 시대 사자자리의 연애론, 사자자리의 사랑은 격변의 예감. 사자자리는 점성술에서 화려하고 세련되며 사람들의 주목을 모은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확실히 그것은 사자자리의 일부를 말하는 것인데요. 앞으로 사자자리의 연애관은 그러한 스테레오타입의 것과는 조금 다른 것으로 변화할 것 같아요. 별들이 전하려고 하는 말을 말씀드리면 시대의 주력운을 담당하는 물병자리는 바람의 성자이고 사자자리와는 정반대의 성질을 지녔기 때문에 사자자리의 연애관은 그 에너지에 크게 자극을 받고 격변해갈 예감이 있습니다. 연애, 특히 결혼관은 이번 바람의 시대의 첫 3년에 한 번에 바뀌게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물병자리가 자리하는 방이야말로 사자자리 입장에서 보면 파트너십을 나타내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에요. 정반대로 흘러가는 것, 그것이 이번 시기 사자자리 연애 패턴이라고 말한다면 지금까지는 완전 다른 타입의 사람을 좋아하게 되거나 결혼 소망이 없었는데 갑자기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반대로 결혼을 하고 싶었지만 이제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이런 마음이 들게 되거나 그런 식으로 크게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먼저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지금까지는 자신을 중심으로 했던 인생과 가족 설계였던 것이 파트너를 우선순위로 해서 가족이나 배우자의 사정을 최우선시하는 일로 바뀌는 등 생활의 주축이
자신과는 다른 것으로 이행해 갈 것 같아요. 이것은 사자자리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매우 재미있는 변화가 아닐까요? 자신이 항상 왕과 여왕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누군가에게 양보하고 그 지원을 해나가다니 천지가 뒤집어져도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 모든 것을 반대로 전개해 나가는 물병자리의 역방향의 엔진의 파장으로 인해서 앞으로 수년 사이에 실현되어 갈 것입니다. 또한 사자자리는 프라이드의 성좌이고 모두를 지키고 싶다고 생각하는 뒤에서 노력하는 타입인데요. 물병자리 새로운 시대에는 갑자기 그 노력이 잘 먹히지 않게 되거나 노력의 실이 끊어지게 될 암시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 수비범위 설계를 정말로 중요한 것만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사자자리 사람들은 지금까지 분명 정말 많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본래 담당했던 영역 이외의 일들까지도 말이죠. 하지만 앞으로는 다릅니다. 정말로 커버해야 하는 일만 커버하고 그 다음은 손에서 내려놓는 것. 주위로부터 어떻게 보여지는지 보다 자국민을 얼마나 소중히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족과 소중한 사람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 자국을 제일 먼저 생각하는 삶의 방식으로 인생의 방향을 전환해 갈 것입니다. 다음은 바람의 시대 처녀자리 이야기입니다. 바람의 시대 처녀자리의 성공 전략, 새로운 시대의 워크라이프, 플레이를 만든다. 2020년 12월에 막을 연 신시대, 바람의 시대 2020년 연말 이유는 처녀자리 입장에서 보면 업무 방식을 나타내는 영역에 물병자리 에너지가 유입되기 때문에 처녀자리 사람들은 앞으로 약 3년 동안 업무 개혁, 미용, 건강혁명 등을 행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까지의 시스템과 업무 개혁이라는 것 안에는 시체가 된 것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큰 시대의 전환기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경험한 적 없는 것이에요. 그 때문에 분명 많은 이들이 울적한 에너지를 해소할 곳, 노동의 에너지를 해소할 장소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 인류는 어디로 향해 갈지, 어떠한 산업과 비즈니스가 중심이 될지, 현상에선 매우 읽기가 어렵고 좀처럼 투자를 시작하지 못하거나 이직을 주저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처녀자리는 지성의 별 수성을 수호성으로 갖는 별자리입니다. 같은 수성을 수호성으로 갖고 있는 것은 쌍둥이 자리인데요. 그쪽은 스피드와 반응, 확대, 확산, 안테나의 힘 같은 것을 수성에게서 부여를 받았어요. 반면에 처녀자리는 분석, 지략, 도면 제작, 설계 같은 지성을 부여받은 성좌입니다. 알기 쉽게 예를 들자면 전장의 최전선에서 활약하는 현장 판단형 쌍둥이 자리와 사령부에서 작전을 짜는 군사형 처녀자리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단 지금은 그 문제의 현장이 크게 바뀌는 시대입니다. 현장이 혼란스럽고 양상을 완전히 알 수 없을 때는 한 걸음 물러나서 차분히 군사 전략을 다시 세우는 지혜와 센스가 필요하겠죠. 그것을 겸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처녀자리 사람들입니다. 처녀자리 중에 의학치료사, 의사, 간호사가 많은 것처럼 무언가를 다시 세우고 고치는 에너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시대가 지금까지 혼란을 야기하고 전 시대의 것이 전혀 통용되지 않게 된 지금 구식의 플랫폼, 시스템, 사업의 형태를 대신할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급선무인데 그것을 진행하는 것이 다시 세워나가는 에너지를 하늘로부터 내려받은 처녀자리 사람들의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바람의 시대에는 좀 더 통풍이 좋고 벽을 가볍게 뛰어넘는 신시대의 사업 플랫폼 또는 어른이 놀 수 있는 곳이 필요해질 거예요. 신시대의 업무 방식 토대 같은 것을 세우고 기존의 것을 수정하고 앞으로의 세상에 통용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업데이트를 해나갈 것입니다. 세계와 전국을 날아다니면서 그러한 창조, 부활의 의식을 각지에서 실행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 3년 동안 처녀자리 사람들이 마주하게 되는 과제이고요. 가장 생생하게 활약할 수 있는 필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처녀자리와 같은 땅의 성자인 황소자리, 그들과 함께하는 천왕성의 파워가 매우 호의적인 형태로 처녀자리에게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 영향으로 인해 처녀자리 사람들의 머리엔 여행과 해외, 유학이나 이주 같은 키워드가 떠오를지도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분명 와야 하는 테마라서 하늘이 내려주신 영감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황소자리 천왕성의 영향은 2025년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해외 이주 또는 2군데의 거점, 3군데의 거점을 두고 생활을 해나가는 것도 처녀자리 인생에 있어서 큰 플러스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업무뿐만 아니라 가족과 연애, 결혼, 그 모든 것에 순풍을 주기 때문에 해외나 지방 이주에 흥미가 있는 사람들은 이 타이밍에 검토해보는 것도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또한 처녀자리는 공적 기관과 상성이 좋기 때문에 나라의 보조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별들로부터 지원도 있기 때문에 분명 어떠한 이익이 찾아올 것입니다. 바람의 시대 처녀자리의 연애론, 처녀자리의 사랑 사냥 장소는 직장에 있다. 처녀자리는 기본적으로 미션의 방향을 가진 성자입니다. 예를 들면 같은 미션의 방향을 가진 성자인 사수자리가 새로운 발명과 새로운 발견을 목표로 하는 박사와 연구원이라고 한다면 처녀자리는 그 보조역이나 그 연구를 조사하는 사람 또는 그 후원자 같은 입장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처녀자리의 역할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처녀자리의 연애 로맨스라는 것은 그러한 같은 목적과 목표를 가진 사람 사이에서 발생할 것입니다. 장래에 해외 이주를 하고 싶은지, 자연회기형의 마음 편안한 집을 세우고 싶은지, 프로의 육상선수와 코치 같은 그러한 목표를 공유하기 쉬운 관계가 가장 리얼한 관계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지원하고 서포트하는 일에 열정을 불태우려고 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서로가 절차탁마할 수 있는 관계가 처녀자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상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0년 12월 물병자리에서 그레이트 컨정션이 일어났고 바람의 시대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 이후의 세계에서는 처녀자리는 기본적으로 바람의 시대의 플랫폼을 구축하는 일로 분주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처녀자리의 파트너십, 사랑의 씨앗은 그 시스템을 만드는 일과 마주하는 사이에 자신도 모르게 발전해가는 그러한 조금 숨겨진 사랑을 하게 되는 흐름이 별의 움직임에 나타나 있습니다. 앞으로 바람의 시대에는 필시, 오피스나 리얼한 직장 같은 것은 문자 그대로 서서히 바람에 의해 파괴되고 사라져 갈 것이고요. 하지만 처녀자리의 사랑의 사냥터는 기본적으로 직장에 있다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업무 관계의 사람, 거래처, 같은 목표로 경쟁하는 상대를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처녀자리 사람들이 가장 빛날 때는 사실 일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활약하고 있는 모습을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성실함, 일에 열중하는 모습에 이끌리게 될지도 몰라요. 또한 자격 취득을 위해 일과 관련된 세미나, 워크숍에서 운명의 상대를 만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스킬업, 커리어업을 위한 투자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결국 결혼 상대를 찾는 기회비용이 될 것입니다. 업무의 향상심에서 오는 행동은 모두 여러분들에게 순풍이 될 것이기 때문에 거리낌 없이 자신에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또한 2020년 연말부터 2022년까지는 건강에 관련된 일, 치유의 장소에서 인연이 생겨나기 쉽기 때문에 의사는 물론 치료사, 카운셀러 종사자들과의 교류가 늘어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처녀자리 사람들 중에는 그러한 업무 자체에 흥미를 안고 있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중에는 운명의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감도 높은 층을 중심으로 마인드풀니스, 웰빙 개념의 말들은 최근에 붐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한 건강과 라이프워크 밸런스에 의식이 높은 사람들과 접할 기회를 늘리면 처녀자리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좋은 만남을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바람의 시대 천칭자리 이야기입니다. 바람의 시대 천칭자리의 성공 전략, 창조성의 활성화. 천칭자리는 원래 사람과의 교제에 능숙하고 그 사교술은 12별자리 중 가장 으뜸이에요. 이것은 어느 시대에서나 주성분으로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유리한 재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사 집안이든 농사를 하는 집안이든 어느 시대라고 해도 대화, 인적 네트워크 구축 능력이라는 것은 플러스가 되는 일은 있어도 결코 마이너스가 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천칭자리 사람들의 진정한 힘은 그 사교술이라는 면보다도 미와 창조의 별 금성을 수호성으로 갖기 때문에 크리에이터라는 점이 가장 천칭자리의 좋은 면이 나오는 분야와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힘을 발휘할 수 있을 때, 메인 엔진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때가 바로 바람의 시대인데요. 2020년 12월에 시작된 이 물병자리 시대는 천칭자리의 엔터테인먼트, 예술, 창조성을 크게 자극하기 때문에
천칭자리 사람들은 앞으로 약 3년 동안 무려 20년 동안 다음 세대의 예술과 창조의 장면을 이끌어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메인 엔진이 특히 강력히 소리를 내는 건 2020년 말부터 2025년 사이고요. 그리고 이 기간은 가장 천칭자리의 감성과 번뜩임이 활성화될 때입니다. 이 5년 사이에 천칭자리 사람들은 지금까지의 시대에는 없었던 스타일의 예술을 만들어내거나 아티스트 활동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기상천외한 기획을 세워 세간을 깜짝 놀라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2023년부터 2025년에는 새로운 업무 방식이나 시스템에 에너지 전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엔 토대 기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리뉴얼하는 역할에 관계될 것입니다. 그것은 현실 세계 또는 인터넷 같은 디지털 세계,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보다 더 큰 무대에서 활약을 하게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한 업무, 일의 규모 크기 확대에 따라서 예전에는 없던 큰 책임, 부담감을 짊어지게 될 가능성도 있지만 앞으로의 인생을 점치는 큰 전환기가 되는 중요한 3년입니다. 모든 에너지를 총동원해서라도 그 일에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2020년 연말부터 2022년까지의 2년의 시간, 2025년 사이의 시간, 그때 주어지는 것들, 바로 직접적인 보수와 수익, 결실로 연결되기 때문에 2020년 연말부터 2025년의 바람의 시대 도입 기간에는 얼마나 재미있게 있을 수 있는지, 즐거움을 최고 순위에 두고 보낼 수 있는지를 의식하면 좋을 것입니다. 천칭자리에게 기대되고 있는 것은 얼마나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는지, 그런 요원으로 활약을 할 수 있는지, 미소와 색깔을 제공할 수 있는지입니다. 앞으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살아감에 있어서 판단에 망설일 때, 판단이 어려울 때는 어느 쪽이 더 즐거운지, 어느 쪽이 주의를 웃게 만들 수 있는지를 생각해서 판단한다면 판단을 틀리지 않고 스스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람의 시대 천칭자리의 연애론, 연애관의 파괴와 재생이 찾아온다. 별의 흐름을 보면 이번 2020년 연말부터 2023년이라는 바람의 시대 도입기 3년은 아무래도 천칭자리들에게 있어서 연애 수행 기간이 될 것 같아요. 토성이라는 실현과 수행을 담당하는 별이 천칭자리 입장에서 보면 연애를 나타내는 자리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같은 금성을 수호성으로 갖는 황소 자리에는 혁명의 별 천왕성이 들어오는 것도 조금 이번 연애 수행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고요. 이번 새로운 시대의 연애 부분에서 천칭자리들은 상당히 엄격한 상황이 될 예감이 큰데요. 왜냐하면 이번 시기는 천칭자리 분들에게 금지, 논외, 예상 밖의 일들이 연애 장면에서 빈번히 발생할 것 같기 때문이에요. 사회성, 이미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천칭자리 사람들이기 때문에 평범하게 교제를 한다면 필시 스마트하고 현명하고 파트너를 존경할 수 있고 불만이 없는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을 텐데요. 이번 시기에 한해서 상대 또는 주위가 어떠한 받아들이기 힘든 제안을 해오고 예전에 없는 동요를 느끼는 무언가 들어오게 될 암시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랑 때문에 받아들이려고 하거나 아니면 서로를 위해 거리를 두거나 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개인 감정에 따라 다를 수 있어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연애와 사랑의 장에서 어떠한 재미있는 도전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불가피한 흐름입니다. 또한 그것과는 반대로 지금까지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자신의 본래 연애관과 마음 같은 것이 부상하기 시작할 암시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안에 관련된 일, 가족관에 관련된 것은 지금까지 주위와 사회, 파트너 같은 외부의 요청과 의식을 우선시하면서 시간을 보내왔었는데 갑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거나 본래 자신은 어떻게 하고 싶은지, 어떤 교제 방식과 사랑의 방식을 선택하고 싶은지 그 부분에 대해 큰 갈등이 생겨날지도 모릅니다. 정말 마음은 이러한데 사회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분명 지금까지의 자신의 이미지를 바꾸는 일이 되어버린다. 사람에 따라서는 이번 3년 큰 비포 애프터의 경계선이 될 것 같아요. 어느 쪽이든 이 시기는 매우 농밀하고 지금까지 키워온 연애관과 결혼관이 파괴와 재생을 맞이하고 크게 변화해가는 3년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바람의 시대 정갈자리 이야기입니다. 바람의 시대 정갈자리의 성공 전략, 바람의 시대 오아시스의 파수꾼이 된다. 땅의 시대는 어떤 의미로 형태가 잡혀있는 일을 하면
형태로 정의되는 일 이상의 일을 하고 있으면 상승을 하고 좋은 평가를 받는 시대였어요. 인정을 소중히 하는 정갈자리는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제대로 돌려주면서 지내왔을 거예요. 또한 친한 사람들과 조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봉건시대의 무사처럼 정의감을 갖고 살며 평화를 흐트러뜨리지 않는 삶의 방식을 고수해 왔을 것입니다. 안전과 안전, 그리고 공사를 제대로 나누고 일할 때는 쓰러질 때까지 하겠어, 이 정도의 기세로 일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사적인 면에서도 육아, 가족을 위해서도 전력을 다하는 것이 정갈자리들이기 때문에 주위도 그렇게 수긍할 정도로 엄청난 노력가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이번 바람의 시대가 찾아오면서 서서히 바뀌어 갈 거예요. 정갈자리가 가진 요소인 감정 넘치는 물과 형식을 중시하는 땅의 시대 흙이라는 것은 실은 상성이 좋고 마이페이스로 형태로는 부드럽게 동시에 안정된 생활을 보내고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지금 시대에 이르러 갑자기 바람의 시대 신인류가 나타나서 시대의 흐름이 격변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최근 수년, 티타임과 비즈니스 장면에서 다루는 토픽도 변하기 시작했고, 변화에 대해 보수적이고 마이페이스인 정갈자리 사람들은 처음에 마치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닌 것처럼 받아들여도 최근에는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면 곤란한 상황이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또한 정갈자리 중에서도 감도가 매우 좋은 사람들은 실제로 최근 3년 동안, 즉 염소자리에 토성이 있었을 때 먼저 움직이기 시작해서 새로운 토지를 개간하고 제대로 신시대의 밭을 갖고 이미 자적할 수 있는 새로운 수입원을 확보한 사람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신시대의 에너지를 주는 성좌 물병자리는 정갈자리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장소를 나타내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정갈자리에게는 새로운 시대의 삶의 방식, 새로운 장소와 사냥터, 커뮤니티, 업무의 장소, 새로운 인류가 모이는 장소 같은 것을 창조하라 라는 특히 장소에 관련된 지령이 내려왔을 것 같습니다. 정갈자리와 장소라는 것은 본래 매우 좋게 맞물리는 것인데요. 정갈자리는 생식기, 둥지, 집안, 치유를 나타낸다라고 하죠. 이처럼 새로운 것이 생겨나는 곳, 이 에너지의 특성을 가진 성좌입니다. 앞으로 바람의 시대는 사막을 걷는 노마드 워커, 워케이션, 휴양지에서 휴가를 보내면서 원격 근무를 하는 것을 말하죠. 이러한 사람들, 다거점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하지만 모두가 그런 유목민적인 삶의 방식을 취할 순 없겠죠. 앞으로 바람의 시대에는 부두의 토대가 되는 장소를 만들어가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 그것이 바로 정갈자리고요. 바람의 민족을 그 품에 안고 새로운 시대의 여장부, 바람의 저택 지배인 같은 포지션을 맡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장소라고 말했지만 그것은 꼭 리얼한 장소라고 단정할 수 없어요. 지금 같은 IT 전반의 시대엔 리얼도 디지털도 없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겠죠. 바람의 시대답게 장소와 거리에 제한을 두지 말고 모일 수 있는 온라인 살롱, 온라인 서클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곳에 모이는 동료들을 보살피고 동료와 회원만 참가할 수 있는 기획을 생각하는 등 바람의 시대에 폐쇄된 장소를 만들어가는 것, 그 또한 장소 만들기의 선구자로서 두각을 나타낼 것입니다. 바람의 시대 정갈자리의 연애론, 최고의 상승 기류에 올라탈 수 있을 때. 바람의 시대, 그것은 주변을 만들지 않는 것으로 바람의 통풍을 좋게 만드는 의식이 더욱 강해지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바람의 통풍을 더욱 좋게 만들기 위해서 기존의 장벽을 제거하는 움직임이 높아지고 향후에는 벽 자체를 설치하지 않는 의식이 강해지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바람의 시대를 살아가는 정갈자리 사람들 자체의 연애관도 크게 바뀌어갈 암시도 있어요. 예를 들면 결혼은 하지 않지만 사실혼 같은 계속 함께 있는 관계, 또는 장거리 결혼, 별거하면서 사는 혼인관계 같은 새로운 시대, 또는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가치관이 된 파트너십과 결혼관계를 다시 만들어가는 것, 별의 흐름을 분석하면 그런 예감이 듭니다. 또한 정갈자리의 연애운의 흐름을 보면 기본적으로는 취미의 세계를 통해 서로 알게 되거나 온라인 어플로 알게 된 사람들 중에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고전적인 수법이 아닌 점점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는 것, 그 중에서도 최첨단의 방식으로 손을 뻗는 것이 최선의 파트너십으로 연결될 것 같기 때문에 연애면에서는 대담하게 모험을 하는 것이 중요한 열쇠가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바람의 시대는 어쨌든 무거운 것을 멀리하려고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그만 무거운 느낌이 드는 정갈자리 사람들은 의식해서 거리를 두는 등 연락의 빈도를 줄여보는 정도가 결과적으로 좋은 거리감을 얻을 수 있고 그것이 연애 성취로 연결될지도 모릅니다. 또한 정갈자리는 기본적으로 독을 뿜어내는 성자 중의 하나인데요. 그것도 숨기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그것을 꺼내도 되는 때와 절제해야 되는 때가 있겠지만 겉과 속이 있는 것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나름 재미가 있는 면이기도 합니다. 확실하게 표현을 하는 사람들도 꽤 있고 자신을 드러내 어프로치를 하는 편이 최고로 빠른 스피드로 자신에게 맞는 사람을 손에 넣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갈자리는 이번 시기에 지금까지 만날 수 없었던 파트너를 누릴 수 있고요. 과거에 없던 연애운의 상승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23년까지 계속되는 찬스 기간이기 때문에 연애, 결혼 상대 찾는 활동에서 노력하고 싶은 사람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이번 3년 동안 연애 성취의 비결은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집밥 마스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물론 남녀불문, 남자도 여자도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어딘가 생존력이 있고 센스 좋고 잘해나가는 사람으로 생각되기 쉽습니다. 또한 상대가 그런 여러분들을 보면 함께 생활하면 즐거울 것 같아 라고 미래를 상상하기도 쉬울 것이고요. 최근의 기술 발전으로 어플 하나로 원하는 요리를 배달해 먹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이런 시대에 요리 실력을 갖추고 있는 것은 클래식한 느낌이 들겠지만 역시 먹는 건 생활의 기본이죠. 진짜 좋은 사람들은 상대를 볼 때 기본이 되어 있는지, 사람으로서 소중한 것을 잘 지키고 있는지 그것을 제대로 보고 있을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반대로 화려함이 없더라도 그러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힘, 뛰어난 생산력 같은 부분에 좋은 평가를 받는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바람의 시대 사수자리 이야기입니다. 바람의 시대 사수자리의 성공 전략, 새로운 시대의 커뮤니티를 만든다. 사수자리는 목성을 지배성으로 갖는 성자입니다. 많은 점성술 기사와 책에서 말하는 것은 목성은 확대와 행운의 별이라는 점이죠. 사수자리는 누군가의 재능을 발휘하도록 돕고 지성의 지평선을 넓히는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역사적인 발견과 새로운 발명의 작품과 세계관의 뒷면에는 사수자리가 있어요. 또한 사수자리는 고도의 창조성을 의미하는 성자이기도 해서 대학 교수, 연구원, 각본가, 소설가, 작가, 미디어 관련, 영화 감독 같은 분야에서 압도적으로 많고요. 문자 그대로 지성의 세계를 모험하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이름을 남기는 사람을 많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수자리 심볼에서 알 수 있듯이 운동신경이 좋고 체육계의 체형도 많습니다. 땅의 시대 때 이들은 많은 작품과 결과, 성과, 풍족함을 손에 넣었을 거예요. 특히 2017년부터 2020년에 염소자리에 체류했던 목성, 토성, 명왕성의 영향으로 인해서 대성공을 손에 넣은 사수자리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 소용돌이 속에서 수입원을 바꾸거나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는 결단을 내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수자리는 대모험가입니다. 지금까지의 역사를 돌아보면 알 수 있듯이 앞으로의 새로운 시대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수자리의 리드가 중요해질 것이라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사수자리 입장에서 보면 동료, 커뮤니티, 발신, 연결을 나타내는 장소에 유입되기 때문에 사수자리 사람들은 앞으로 약 20년 동안 최소 3년은 새로운 시대의 커뮤니티의 형태, 동료 만들기를 맡게 될 것입니다. 사수자리는 어느 시대든 목표로 하는 관역을 향해 날아가는 화살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시대가 바뀌어도 이 세상의 주축이 옮겨가도 변하지 않는 특성입니다. 앞으로 우리들이 나아가려고 하는 것은 스피드감, 템포, 비트감이 더욱 중요시되는 바람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있어서 예전부터 스피드감이 있는 사수자리가 커뮤니티, 대화 능력의 좌표를 담당한다면 과연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스피드하게 사물을 전개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과 아카데믹하고 고상한 발언만이 인정받고 가치를 갖는 세상이 되어갈까요? 그 대답은 아닙니다. 별들이 전하는 사수자리의 미션과 시대감은요, 그러한 종류의 것이 아니에요. 사수자리의 미션 자체는 발신과 발언의 즐거움, 보내고 받는 재미를 전하고 널리 전파하는 일이 중점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수자리인 여러분들이 SNS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면 많은 팬과 팔로워들이 모일 거예요. 그 중에는 여러분들과 똑같이 발신 작업을 하는 사람도 나타날 것이고요. 온라인 커뮤니티나 서클을 만들면 거기서 수평적인 움직임이 활발해져서 멤버끼리 교류가 생겨나 많은 부산물과 서브 모임 같은 것이 생겨날지도 모릅니다. 사수자리는 어느 시대에서나 가장 하늘의 별을 목표로 삼고 어두운 밤의 세계 지표가 되는 북극성이 되거나 밤바다를 비추는 등대가 되는 안내등 같은 성자입니다. 또한 지금은 세상이 기축을 잃어버린 때입니다. 그런 불안과 공포 같은 감정이 소용돌이치는 혼돈의 시대에 한 줄의 광명을 주는 존재가 바로 사수자리입니다. 화살처럼 빠르게 날아가는 본인에게는 분명 그런 의식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즐겁게 발신하고 그런 모습에 많은 이들이 영감을 받아 사수자리 여러분들을 따라가는 형태로 다음 무대로 들어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수자리 사람들도 최고로 즐거운 연애를 열고 땅의 시대의 바위를 깊숙한 곳에 끌어안고 있는 사람들의 진짜 태양을 끌어내 줄 것입니다. 그것이 실은 사수자리 사람들의 메인 미션일 것 같습니다. 사수자리 느낌의 즐거운 연애를 개최할 것, 그것이 커뮤니티에 속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흔들고 힘을 주고 바람의 시대 메인 무대인 태양 주축으로 사는 삶의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바람의 시대 사수자리의 연애론,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가지면서 사랑을 연구한다. 사수자리는 오랑우탄 같은 색이 강하고 뭐든 해버리는 무적의 현자의 성질을 갖고 있는데요. 실은 유일하게 잘 안 되는 부분이 연애 파트에 있어요. 왜냐하면 연애란 하이레벨의 사람이 반드시 승자가 된다고 단정 지을 수 없는 신기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애는 빠지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대부분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각자 갖고 있는 콤플렉스나 푹 빠지는 포인트와 같은 부분, 그 부분에 푹 빠지는 일, 서로 또는 둘 중 하나의 결핍을 메우는 일 자체가 사실 사랑이 발생하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사람, 또는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은데 어쨌든 함께 있으면 즐거워지는 사람, 일반적으로 마이너스인 부분이 꼭 마이너스가 되지 않거나 서로의 결핍을 메우는 등 이러한 것이 연애와 결혼의 즐거움에 있어서 향신료 같은 작용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목적 지향형의 사수자리는 화살처럼 날아가는 목적을 향해 일직선으로 가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히 생산성이 없는데 계속 연애와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나 누군가의 어리석은 면을 함께 해나가는 일은 인내하기 어려운 고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수자리 사람들은 의미가 있는 일, 뜻이 있는 일, 고상한 테마에 대한 대화는 정말 좋아하지만 주위의 가십거리나 일상이 흘러넘치는 테마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것은 서툰 면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서툰 영역에 들어가는 것이 2020년부터 2023년 사이에 사수자리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일입니다. 어떤 계기인지 모르겠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이 시기에 특정 사람, 특정 파트너와의 대화, 온라인에서의 교류를 반복하면서 인생에서 아직 본 적 없을 정도로 깊은 관계를 갖게 될지도 모릅니다. 12별자리 중 가장 현자로 평가받을 정도로 아카데믹한 사수자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철학적인 사고를 좋아하고 연구 대상에 대해 깊은 애착을 가지는 경우는 있어도 연애와 결혼이 그 연구 대상이 되는 일은 지금까지 없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앞으로 바람의 시대에는 연애, 결혼, 파트너십 같은 것도 연구 대상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사람은 도대체 왜 사랑에 빠지는 것인지,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또 교제를 하는 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파트너십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파헤치면서 사람이 교제하는 이유, 사람이 사랑에 빠지는 일에서 얻을 수 있는 메리트, 또는 거기서 파생되는 부차적인 효능은 무엇인지에 대해 다각적인 시점으로 사랑이 되는 걸 연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 파트너 후보가 되는 것은 매우 머리 회전이 좋고 지적인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사수자리는 기본적으로는 브레이크를 탑재하고 있지 않은 성자이고요. 돌격을 매우 좋아하는 사람들인데요. 앞으로의 시대에 여러분들 곁에 있어주는 것은 분명 그 엑셀에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사수자리가 그만 지나치게 이성적으로 변하는 것을 억제하고 말참견을 해주는 사람,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꼭 유심히 체크를 해주세요.
사수자리 연애는 결코 뜨겁게 불타오르는 종류의 것이 아닐지도 모르지만 둘이서 있으면 인생의 의미가 깊어지거나 프로젝트와 공동사업이 다른 차원의 스피드로 진행되고 두 사람의 인생에 큰 결실을 가져올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화살처럼 날아가는 사수자리의 기질이 바뀌는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단지 여러분들의 컨디션에 브레이크가 잘 듣기 시작해서 멈추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 그것을 통해 이전보다 훨씬 더 먼 곳까지 그리고 더 빠르게 날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화살이라면 상대방은 활입니다. 그런 상호 보완이 강력하게 일어나는 상대와의 인연을 기대할 수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람의 시대가 시작되는 2020년 12월 22일부터의 세계일 것 같군요. 다음은 바람의 시대 염소자리 이야기입니다. 바람의 시대 염소자리의 성공 전략, 애쓰지 않는 삶의 방식으로 전환. 염소자리의 삶의 방식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물병자리의 시대라고 말하는 앞으로의 20년. 염소자리는 어떤 변화를 이루게 될지, 또한 하늘의 별들은 도대체 염소자리에게 무엇을 하게 하려는지, 그것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염소자리는 사회 또는 사회성, 사회에서 어떻게 활약하고 싶은지를 나타내는 사인인데요. 그 사인 위에 실현의 별 토성, 확대의 별 목성, 파괴의 별 명왕성이 매우 밀접한 위치에 있는 것, 그것이 염소자리의 트리플 그레이트 컨정션이라고 말하는 천체의 배치입니다. 밀접하게 딱 맞물리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 영향은 매우 컸기 때문에 이미 우리들이 2020년 초부터 중반에 걸쳐 경험했던 것처럼 한 번의 사회의 기반이 바뀌거나 사회 안에서 가치 있는 것이 바뀌기 시작하는 에너지, 그것이 염소자리의 TGC가 가져온 결과이고 파동이었습니다. 염소자리 사람들의 삶의 방식, 모습, 업무에 관한 가치관 같은 모든 것들이 격변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것은 얼핏 보면 괴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역설적으로 말하면 사회의 정세 변화, 정치, 경제, 치안의 악화 등으로 대외적으로는 자신 이외의 무언가 어떤 상황을 탓하면서 지금까지 계속해온 일들을 멈추고 자연스럽게 개혁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만약 이제 밀물의 때가 왔다고 느끼는 일이나 슬슬 전체적으로 변화를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염소자리 사람들에게 이번 시기 맹렬한 순풍이 불어올 것입니다. 그러니 힘껏 뿌리부터 바꾸어도 좋습니다. 발본적인 개혁안, 변경안을 꺼내면 꺼낼수록 바꾸면 바꿀수록 분명 잘 흘러갈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여러 사물을 손에서 내려놓는 것도 좋은 흐름입니다. 빈 공간이 생길수록 그 빈 공간에 새로운 무언가가 채워져 갈 거예요. 버리는 작업을 말하자면 특히 그 중에서도 추천하고 싶은 건요, 성실함이라는 패러다임과 개념을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염소자리는 사회의 뜻이 없으면 하지 않는다. 지나치게 성실한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이번 기회에 던져버리고 힘껏 대담한 캐릭터로 변신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염소자리 TGC는 염소자리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고요. 동시에 다시 태어날 찬스입니다. 2023년 정도까지는 그 남아있는 에너지 같은 것이 느껴지는 시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빠른 변신을 이루지는 못하더라도 앞으로 캐릭터 변신을 목표로 해서 움직여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 변화와 변신 중에는 주거, 활동 영역, 가족 형태 등등 모든 변화를 포함합니다. 그중 어느 것 하나만을 바꾸어도 좋고요. 또는 모든 걸 바꾸어도 좋습니다. 여러 변화가 2020년부터 2023년 정도 사이에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성실함의 대명사라고 말할 수 있는 염소자리가 실은 좀 더 단순한 존재, 좀 더 새시대적인 삶의 방식을 취하는 신기한 분위기의 사람으로 지난날의 성향을 바꾸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변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바람의 시대 염소자리의 연애론, 고정관념을 부수고 자유로운 사랑을 향해 간다. 무슨 일이든 에너지의 흐름이 좋아지고 바람의 통풍이 좋아지는 것이 바람의 시대인데요. 어떤 의미에서는 둘러싸는 속성을 갖기 쉬운 연애 파트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변화를 하게 될까요? 먼저 그 이야기로 깊이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복습 삼아 말씀드릴게요. 염소자리는 바람의 시대 도래 직전에 염소자리 TGC의 영향으로 지금까지의 형태를 전부 리셋했을 것입니다. 그 리셋은 2017년 정도부터 급전개되었고 염소자리의 기존의 삶의 방식의 붕괴를 고하고 실제로 2017년과 2020년을 비교해보면
3년 전과 완전 다른 인생을 보내는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처음에는 두려워하고 있던 자유로운 세상으로의 점프, 그것도 지금은 어째서 그때 그렇게 불안감을 느꼈을까? 라고 생각하기도 했을 거예요. 업무, 주거, 가족 같은 관계, 광범위에 걸친 변화였고요. 연애와 결혼관도 예외가 아니라 당연히 그 감정적인 면도 변화의 파도 영향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람의 시대가 찾아오기 전에 이미 손에 쥐고 있는 영토 대부분을 공지, 빈 토지로 만든 염소자리 사람들은 이제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을 정도로 변화와 잃어버리는 것, 바꾸는 것 모두 친숙해진 상태일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소유하지 않는 것이 무적의 상태인 바람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그것은 이 시기의 테마인 연애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교제를 거쳐 결혼한 후에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또는 가족 설계를 하는 그러한 것이 마치 지금까지의 가치관에 없었던 것처럼 머리에서 모두 사라져갈 것 같아요. 바람의 시대에는 염소자리만큼 연애면, 결혼면에서 흔들리는 사람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틀이나 지금까지의 관습 같은 개념을 부수기 위해서 땅의 시대의 유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소속되는 것을 염소자리의 영혼은 이번 인생에서 졸업하러 온 것이다 라고 받아들인다면 전부 납득이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자유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 누구에게도 속박되지 않는 삶, 소유하지 않고 소유되지 않는 자유로운 방식의 직업과 연애, 그 밖의 모든 일에서 염소자리는 추진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새로운 시대적인 삶의 방식을 실현하고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의 선구자가 되어 이 바람의 시대를 가볍고 경쾌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바람의 시대 물병자리 이야기입니다. 바람의 시대 물병자리의 성공 전략, 천재성을 발휘하여 살아간다. 물병자리는 천재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성자입니다. 실제로 역사상의 인물, 위대한 인물 중에도 물병자리가 많이 있어요. 점성술에 따르면 물병자리의 수호성인 천왕성이 안테나, 고감도의 센서 같은 작용을 해서 물병자리 사람들은 그 능력과 에너지를 부여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물병자리는 우주에 떠오르는 위성으로 지구를 보는 것과 같은 초광각의 시야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 위성에 탑재된 초고해상도의 렌즈 핀포인터로 누군가 또는 어딘가를 주시하는 어딘가 스파이 영화에 나올 것 같은 우주적인 시점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때문에 지구상의 상식에 대해 회의적이거나 이해를 하지 못해서 인간 세계에서 당연히 평범한 상식이 협소하고 답답하게 느끼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유아기, 청소년기에는 괴로운 경험을 하는 사람도 많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느 정도 성장하고 인간 세계에서 살아가기 위한 노하우를 획득하고 나서는 그 원래 갖고 있던 우주의 지혜를 지구의 규칙 틈 사이에 적용하는 기술을 배우고 상쾌한 분위기를 갖고 동시에 약간 이단아로서 가벼운 마음으로 이 세상을 체험해 나가게 됩니다. 즉 그동안은 물병자리 여러분들이 새로운 시대가 오기 전까지 주역이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의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빠르면 2008년, 늦게는 2011년, 더 늦게는 2017년부터 그 주역운의 오늘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바람의 시대에는 여러분들이 사회 상식에서 보면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행동에 나서게 될지도 모릅니다. 별의 흐름을 보면 앞으로는 이단화가 주역이 되는 시대예요. 그것은 물병자리인 여러분들이 시대를 만들어갈 수 있는 세상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물병자리의 힘이라고 말하는 혁명력, 개혁력이 크게 확대되고 시대의 탑이라고 평가받는 사람들 대부분이 물병자리 사람들이 줄지어 서게 될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렸듯이 바람의 시대의 왕과 여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성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2020년 12월 22일에 바람의 문이 열렸고요. 시대는 한 번에 땅에서 바람의 시대로 이행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의식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길을 잃어버렸을 때 여기야, 이쪽이라고 라고 안내등 역할을 하는 사람, 그것이 물병자리 사람들이고 바람의 시대의 리더, 주역입니다. 물병자리가 새 시대의 안내자 역할을 맡은 주된 이유는 명왕성과 토성 모두 2020년 12월부터 2043년까지 2021년 명왕성은 아직 염소자리에 체류 중이지만 2023년에 물병자리로 입국 예정이고요.
이 두 별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토성은 그 이름대로 대지를 나타내고 명왕성은 오래된 것을 파괴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별이에요. 그 두 가지의 천체를 짊어지는 것은 바로 그 두 개의 천체의 대리인으로서 이 세상을 개혁해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대지를 개간하는 것이 물병자리의 임무고요. 물병자리는 원래 혁명자의 별이고 변혁을 추구하고 바꿔가는 것을 스스로 영양소로 삼는 변화술에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개성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좋게 평가하는 앞으로의 시대에서는 물병자리는 실로 물 만난 물고기처럼 될 것 같아요. 이 이상 없을 정도로 그 재능을 발휘하고 안테나의 감도를 최고의 경지까지 높여가며 시대의 중심에 앉아 항상 승리의 이름을 올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때 강점이 되는 것은 분야, 연령, 주의, 주장, 직함, 출신지를 고집하지 않는 그런 제약을 받지 않는 여러분들의 폭넓은 네트워크와 센스가 발휘되는 사람들과의 관계, 시대의 미래를 달리는 유니크한 발신, 아이디어 같은 것, 지금까지의 땅의 시대에 쌓아 올렸던 인적 재산이 한 번에 그 씨앗을 드러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물병자리는 우주로부터 지혜를 부여받은 성자들이죠. 인터넷이 보급되고 세계 안의 여러 사람들과 시간 거리 불문 연결될 수 있는 이 시대인 만큼 그 무수히 확대되는 아이디어를 형태로 만들어 나가는 것에 적합한 시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자금은 있지만 아이디어가 없어. 아이디어는 있지만 실행할 사람이 없어. 루트는 있지만 그것을 사용할 스킬이 없어. 장소는 있지만 그것을 활용할 묘안이 없어. 같은 이 세상에는 항상 엇갈린 미스매치 같은 것이 흘러넘치고 있어요. 그러한 재능, 힘의 점과 점을 연결하여 그것을 최종적으로 선으로 연결하고 어떠한 이미지를 떠올리도록 하고 인연의 실 그리고 선을 이어가는 것이 물병자리들의 사명 중 하나가 될 것이고요. 바람의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디어의 원천으로 크게 세상을 움직여가게 될 것입니다. 바람의 시대의 물병자리의 연애론 모두 다르지만 난 그게 좋아. 물병자리는 평범한 것으로 넘치는 것으로 만족을 못하고 보통의 것들을 좋다고 평가하지 않는 성질을 지닌 사람들이에요. 물병자리는 어릴 적에는 기이하고 특이한 사람으로 평가받지만 30세를 넘기면서 카리스마 있는 사람으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런 신기한 타인의 평가를 얻고 성장 과정을 거치는 성자인데요. 여러분들은 시대를 만들어가기 위해 미래를 주시하는 방법과 삶의 방식을 전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물병자리는 그것이 연애에서도 발휘되는 것 같아요. 본래 편견과 여러 가지로 뭐뭐 해야 한다는 이론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고요. 자유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이가 많이 차이 나는 사람과 결혼을 하거나 거리를 초월한 부부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한 성적 소수자, LGBT죠. 이에 대한 이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벽을 치지 않는 박애주의의 사람들입니다. 앞으로는 모두가 달라도 좋다라는 시대로 바뀌기 때문에 물병자리에겐 정말이지 너무나도 살기 편안한 시대가 될 것입니다. 또한 그 특별한 개성이 발휘되기 쉽고 주의에 대한 이해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복수의 가정에서 생활하거나 복수의 가족을 만드는 등 연애와 결혼을 초월한 커뮤니티와 인연을 맺는 We are all family 같은 형태를 만드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물병자리 사람들은 카리스마운이 점점 확대되기 때문에 세계, 사회, 지구로부터 요구되는 일도 늘어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상으로 활동의 폭이 확대되기 때문에 기존의 관계하고는 다른 사람들 중에 새로운 인연을 찾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파트너가 등장할 암시도 있습니다. 혁명의 별 천왕성이 황소 자리에 있고 그것은 물병자리 입장에서 보면 가정, 베이스, 집을 나타내기 때문에 별장, 복수의 거점을 갖고 각지의 그 영향력이 확대되고 물병자리의 월드가 세계를 석권해 갈 것입니다. 그처럼 물병자리는 다음 세대의 리더가 되는 사람들이고요. 큰 힘을 갖고 소용돌이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솔선해서 지금까지의 상식과 관례를 뒤엎어버리는 일을 시작하게 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일을 해서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연애, 결혼, 인연 맺기 루트 같은 것 또는 새로운 매칭 서비스를 시작하는 사람도 물병자리 사람들 중에서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물병자리는 원래 물병자리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 흐름에 있어서 크게 달라지는 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세상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따라오기 시작했다.
이게 딱 맞는 말이겠죠. 분명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 이전의 시대에는 맞아, 그동안 참 괴로웠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앞으로는 자신다움을 전면으로 발휘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의 시대는 여러분들이 주역이 될 수 있는 시대이고요. 여러분들이 100%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존재할수록 시대를 이끌어가는 메인 운전자로서 빛이 날 수 있는 시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바람의 시대 물고기 자리 이야기입니다. 바람의 시대 물고기 자리의 성공 전략, 대단한 힘을 얻기 위한 통과 의뢰가 빈번히 발생한다. 물병 자리는 미래와 우주를 담당하는데요. 12별 자리의 마지막인 물고기 자리는 영적인 것, 정신성 또는 깨달음의 의식 같은, 동시에 지금의 시대에는 인간 세상의 영역 외부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을 담당합니다. 미래라고 해도 물병 자리 전원이 미래를 예지하는 건 아니죠. 물고기 자리 사람들 전원이 영적인 담당을 맡는 것도 아닐 것이고요. 하지만 한 가지 틀림없는 사실은 앞으로의 시대는 개성의 시대 또는 이단화가 활약하는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를 가져오는 시대를 바꾸는 사람이란 필시 미래, 정신성, 정화, 이러한 에너지를 가진 물병 자리 또는 물고기 자리의 색깔이 강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동안의 시대는 겉표면에 얼굴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했는데요. 앞으로의 시대는 본래의 얼굴과 모습이 겉으로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실은 물고기 자리 사람들은 다 봉인해 두었다고 생각했는데도 겉으로 새어나오는 개성이 매우 강한 사람들이에요. 오리지널리티의 영혼을 가진 분들이죠. 그것이 물고기 자리고요. 바람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물병 자리의 에너지가 물고기 자리의 소셜미디어 운을 자극하게 됩니다. 물고기 자리 사람들은 앞으로 세계에서 블로그, SNS, 각종 소셜미디어를 사용해 수신과 발신을 통해 넓은 세상에 자신의 존재와 캐릭터, 서비스를 내세우고 알리게 될 것입니다. 물고기 자리 사람들에겐 그러한 실감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물고기 자리는 본래 전하는 것, 연결하는 것의 에너지를 본질로 갖고 있는 성자입니다. 물고기 자리의 수호성인 해왕성이 정신, 영감 관련 미디어의 치료, 치유, 케어, 창조성 같은 것을 담당한다고 하죠. 그래서 물고기 자리 사람들은 그런 영역에도 큰 적성이 있어요. 물고기 자리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 안에 겉으로 드러내고 싶지 않은, 끌어안고 싶은 무언가를 갖고 있거나 습성으로서 숨기는 일을 한두 가지는 꼭 갖고 싶다라는 소망이 있어요. 하지만 방어막 같은 것이 사라지는 바람의 시대에는 그 무언가를 밝은 빛에 비추는 등 방어가 해제돼서 세상을 향해 발신을 해나가게 될 것입니다. 물병자리 바람의 시대인 2020년부터 2023년에는 특히 물고기 자리 사람들 중에는 그러한 일들이 자주 일어나게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집에 취재하러 오는 사람이 생기거나 과거의 사건을 파고드는 누군가가 나타나거나 스타일, 삶의 방식, 취미 등 여러 가지를 세상에 알리게 될 것 같은 흐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 1, 2년 동안 친숙해진 관계의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기도 하고요. 겉으로 드러난 적 없는 일들이 겉으로 드러나게 돼서 그것이 향후 여러분들의 무기가 되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별들은 말해주고 있어요. 또한 인기운이 크게 상승하고 있을 때라서 수년이 걸리지 않아도 단기간에 SNS 팔로워 수가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미디어에서 연재, 그러한 코너 같은 것을 맡게 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로 인해 자신이 무언가를 정리하고 운영하는 일을 하게 된다거나 개혁을 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 등 겉으로 드러나는 기회와 책임이 큰 일을 담당하는 일들로 계속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후 2023년부터 2026년까지는 한 번의 변화와 변신의 스피드가 가속화되고요. 그것과 병행해서 자신의 모습, 직함, 이런 것들을 크게 바꿔가는 물고기 자리 사람들이 많을지도 모르겠네요. 때마침 그 타이밍은 토성이라는 실현의 별이 물고기 자리에 들어오는 타이밍입니다. 여러 통과 의뢰 같은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할 텐데요. 지금까지라면 오케이 했던 일들이 그렇지 않게 되거나 일상의 루틴을 바꿔야 해서 공사 모두 여러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실현의 별은 약 30년에 한 번밖에 여러분들 곁에 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평균 수명까지 살 수 있다라고 가정해도 생애 2, 3회 정도밖에 체험할 수 없는 소중한 기회예요. 하지만 이것은 인생의 무대를 높이기 위해서 하고 있는 시험기간 같은 것이라서 겁먹지 마시고 도망치지 마시고
변화와 그리고 새로운 승부에 올라타 주세요. 이 기간이 끝났을 때 2027년이 되면 마치 어딘가 도장에서 비밀 투쿤을 하고 거기에 있는 명인들에게 수련을 받은 것처럼 놀라운 단계의 힘을 얻은 자신을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람의 시대의 물고기 자리의 연애론, 인터넷 결혼활동과 물고기 자리는 상당히 좋은 상성. 물고기 자리 사람들 인생엔 급속도로 IT와의 파도가 찾아올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예를 들면 휴대전화를 최신형으로 바꾸거나 SNS를 이전보다 더 구사하게 되고 라이브 영상 시작 등 사람에 따라 그 정도는 여러 가지인데요. 어쨌든 물고기 자리 사람들일수록 갑자기 발신자가 되어가는 사람들도 신기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갑자기 드러나는 무대로 나왔다는 느낌이 들 것 같고요. 또는 그림자 뒤의 실력자, 겉으로 나오지 않았더니 자꾸 이야기를 들어서 겨우 무대로 그 모습을 드러낸 등장의 느낌이 나오는 카리스마. 그러한 이미지가 앞으로 물고기 자리에게 두드러지게 보여지는 흐름인데요. 이것이 연애운에서도 크게 영향을 받게 되고 지금까지는 다른 타입의 사람들이 물고기 자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 같아요. 이 세상은 활동 영역도 현실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중계로 한 것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자신의 소셜미디어 활동에 비례해서 인기운과 끌어당김의 운도 크게 올라갈 것이고요. 많은 팬들에게 둘러싸이거나 또 그 활동을 지원해주는 사람들도 많이 생길 것입니다. 또한 의외일지도 모르지만 최근 트렌드가 된 인터넷을 통한 결혼활동, 이것도 개성 가득한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물고기 자리 사람들에게는 실은 상당히 잘 맞는 루트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한 어플을 사용해서 운명의 사람을 만났다는 사례도 많고요. 또한 원래 디지털이나 인터넷에 적성을 가진 물고기 자리 사람들은 그러한 새로운 가치관의 세계에서도 강자가 될 것입니다. 이 디지털을 활용한 결혼활동은 널리 세상에 여러분들의 매력을 알리고 압도적으로 많은 분모 안에서 여러분들의 온리원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실은 12별자리 중에서 가장 관할 영역 담당하는 세상이 넓은 물고기 자리 사람들에게 있어선 안성맞춤인 수단입니다. 그리고 파워 밸런스가 맞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에서의 파워가 잘 유지되고 있는 사람, 개성적인 인생 방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꼭 노려보세요. 그런 분들을 의식해보면 좋습니다. 2023년부터 2026년은 실연의 별 토성이 여러분들 머리 위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물고기 자리 사람들이 크게 변화를 이루게 될 것 같아요. 변화의 의미로 당연히 그 3년 사이에는 결혼, 출산, 이직, 창업 이러한 이벤트가 많이 발생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의 시간, 바로 2020년 연말부터 2020년의 사이에 좋은 만남이 있거나 소울메이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과 인연이 맺어지는 등 멋진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예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바람의 시대의 문이 열리고 업무와 주거 등 라이프 스타일과 인생에서 원하는 것, 그 목표상이 새로운 것으로 크게 바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바깥 세계와 연관되는 것이 개운의 열쇠가 될 것이기 때문에 움츠러들지 마시고 밖으로 나가서 바깥 세상과의 연결을 추구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적극적인 자기 계시가 현상타파로 연결되고 자신에게 좋은 인연을 가져오는 첫 번째 행동이 될 것입니다. 어떠셨나요? 유진님의 바람의 시대 12별짜리 운세의 흐름 즐겁게 들으셨나요? 참고로 유진님의 저서 바람의 시대 자신을 최적화하는 방법 카제노지다이 지붕호 사이테키카스르 호호 원서로 소장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한국의 번역본과 원서가 없기 때문에 아마존 재팬 홈페이지를 통해 구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